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요사이 사회적 거리두기란 이름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식장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0명 이하의 결혼식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 24시간 동안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한 10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독감 사망자가 7명, 8명은 될 겁니다. 지난 24시간 사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일상적 삶을 저해하고 그럼으로써 경제가 망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의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가지고 당신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갔으니까 강제 검사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나라는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속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늘어난다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정권과 언론이 합세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위축시키고 그래하여 이 생동하는 삶의 현장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붙들고 있으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조갑제TV는 진실에 충성하는 매체입니다. 지금 조갑제TV 구독자 수가 38만 9,253명입니다. 이게 4.15 총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지난 넉 달 동안 왜 늘지 않았느냐 하면은 지난 넉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파 진영 안에서 4.15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거는 개표 부정이다 해가지고 일단의 유튜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우파 행동가들이 합세를 했습니다. 통합당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한국 보수 진영에 우파 진영에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졌다 하는 이런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거기에 속으면은 우파가 낭패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와 정규재, 김진 세 기자 출신입니다. 의 목소리는 상당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 댓글에 저를 좋아하던 분들까지 태도를 표변해 가지고 아주 원색적인 뭐 욕설 비슷한 걸 막 남기고 했습니다.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분들이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남긴 글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분 계십니까? 개표 부정설에 매달리다가 지난 4개월 동안 우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파와 통합당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화문 집회도 그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개표 부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도 제대로 제가 한번 다뤄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8.15 집회를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갑제TV는 제가 기자생활 50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실수로 거짓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바로 고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에 맞습니다. 우파 쪽에서 만든 거짓말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다가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집회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저보고 왜 북한군 600명이 들어온 것을 왜 부정하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개표 부정론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박주신 편 드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박주신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닙니다. 오직 사실 편입니다. 그러나 구독자가 많이 빠졌지만은 90%의 구독자는 조갑재 TV를 믿고 제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을 믿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은 외롭지만은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조갑재 TV를 보시면은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종이 많은 매체가 조갑재 TV입니다. 최근에는 박원순이 아니죠. 박지원이가 딱 잡아뗀 남북 비밀 합의서가 그게 진짜다 하는 특종을 해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특종은 기자를 흥분시킵니다. 저는 아직도 특종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갑재 TV는 구독료를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조갑재 TV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빠른 정보, 깊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일정한 회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비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보로 보상을 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갑재 TV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마치 범죄 집단이나 일종의 바이러스 옮기는 집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사람의 가장 큰 비밀인 전화기를 뒤져가지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으니까 당신은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이 이 사생활 침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국이 8월 15일 비슷한 시기에 불법 집회를 한 민노총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코로나 조사도 하지 않는답니다.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하면서 민노총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있답니다. 이건 민노총이 특권 계급이라는 거죠. 즉 민노총이라는 계급이 하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계급은 법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조선닷컴이 이런 기사를 잘 발굴합니다. 조선일보 욕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 조선일보가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기자는 우리가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권순원 기자가 쓴 겁니다.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기독교 단체와 민노총 등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하자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보수단체 2곳만 법원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코로나 검사는 모두 보수 성향 단체에만 집중되고 있다. 법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법치 파괴 정권이라는 거죠. 어제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이날까지 총 31명이 형사 입건됐답니다.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외에 나머지 30명은 모두 당일 광화문 일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답니다. 16명은 서울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14명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그중 1명은 구속됐습니다.
같은 날 민노총도 종각역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민노총은 이곳 집회를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열었는데, 아니 기자회견은 이게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2,000명이 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까? 집회죠. 그런데도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자 기자회견으로 이름만 바꾼 건데, 경찰은 보수단체 집회엔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민노총엔 해산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방역당국은 민노총 집회 참석자는 동선조차 추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강제 검사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복절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광화문 일대 기지국 정보만 대상이었고, 민노총 집회가 열린 종각역 인근은 아예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요청한 것이고, 요청 범위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완전히 민노총 편입니다. 이날 어제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들도 전부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왜 자가격리 조치나 진단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초가량 대답을 못했답니다. 양심이 있었던 모이죠. 서 의원이 다시 국민 안전 앞엔 여야 구분이 없다. 진영 대결, 이념 대결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하자 그제서야 진 장관은 그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이 정권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좌파 정권이라고 하지만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세상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하고 자기들은 피지배자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지배자의 규범이라든지 지배자의 도구는 다 혁명 대상이다, 파괴 대상이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이다. 법은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좌익 운동권 출신자들이 대통령부터 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국법을 계급투쟁적으로 이용합니다. 계급차별적으로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국가 해체입니다. 법치 해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일제시대로 돌린 겁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했던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권 계급을 인정한 정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특권 계급이 숫자가 많아요. 문재인 정권 편에 서면 다 특권 계급이 되는 신종 양반 계급이 되는 세상에서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더욱더 이런 계급 독재, 계급 차별적 법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아니, 자유진영 사람들이 어디 흑인 노예쯤 됩니까? 감사합니다.